학생 ABC가 고체의 전기 전도도와 에너지 D 구조에 대해서 대하고 있고요. 옳은 내용을 제시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학생 A. 원자과 D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원자과 D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요, 이제 미세한 차이를 두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과 D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학생 B. B 간격이 클수록 전기 전도도가 작아. 원자과 D에 있는 전자가요, D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전도 D로 전이할 수 있죠. 이렇게 전도 D로 이제 전이를 해야지만 이제 전자는 고체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D 간격이 클수록 전기 전도도가 작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학생 옳은 설명을 했고요. 학생 C. 반도체는 절연체보다 D 간격이 작아. 그렇죠? 반도체는 절연체보다 전기 전도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D 간격은 절연체보다 반도체가 작다. 학생 C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4번. 물질의 전기 전도도에 대한 실험이고요. 실험 과정을 보면 원기도 모양의 막대 A, B, C, D를 준비하고 A, B, C, D는 각각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다. 그리고 길이와 단면적 측정했고 저항기를 측정해서 비저항값과 전기 전도도 값을 계산을 했대요. 이때 여기 보시면 비저항의 단위랑요, 전기 전도도의 단위가 서로가 역수관계죠. 그래서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는 서로가 역수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물질의 저항은요, 비저항에 비례하고 물질의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요, 길이에는 이제 비례한 값을 나타내요. 그리고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비저항 값이 같다라는 것은 같은 물질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AB의 비저항이 CD의 비저항보다 작은 값을 나타냈죠. 그래서 같은 단면적과 길이라는 조건일 때 저항값이 작다. 즉 AB는 도체가 되는 거고 CD는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기억은 AB가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도 A와 같은 5.9 곱하기 10의 7승값을 나타내야 되겠죠. 보기에 기억 A는 도체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기억은 5.9 곱하기 10의 7승보다 작다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디귿. 전기 전도도는 막대의 단면적이 클수록 작다. 전기 전도도나 비저항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막대의 길이나 단면적과는 상관이 없다. 저항값은 단면적과 길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비저항이나 전기 전도도는 단면적과 길이에는 상관이 없어요. 따라 정답 1번. 그림과는 고체 A, B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냈고요. A와 B는 각각 도체와 절연체 중에 하나이고 색칠한 부분은 에너지 D에 전자가 차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 B의 비저항을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P와 Q는 각각 A와 B 중에 하나다. 나를 먼저 볼까요? 절연체가 도체보다 같은 온도일 때 저항값이 크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도체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비저항이 증가되는 반면 절연체나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비저항값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요. 그래서 P가 절연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Q가 도체가 되는 거고요. 가로 넘어갈게요. 도체의 경우는요, 에너지 D의 일부만 전자로 채워져 있는 구조나 혹은 원자과 D와 전도 D가 일부 겹쳐져 있어가지고 상온에서도 비교적 많은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D 구조를 갖고 있죠. 반면에 절연체는 원자과 D가 모두 전자로 채워져 있고 또 원자과 D와 전도 D 사이의 D 간격이 매우 넓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따라서 A가 도체의 에너지 D 구조가 되는 거고요. B가 절연체의 에너지 D 구조가 되겠네요. 보기 기억. A는 도체의 옳은 내용이고요. P는 B이다. 그렇죠?
P 절연체, B 절연체, 니은도 옳은 내용. 디귿 A는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 비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는 낮아지죠. 그래서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는 역수의 관계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고체 P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냈고요. D 간격은 E0, 그리고 고체 AB의 D 간격으로 고체 A의 D 간격이 고체 B의 D 간격보다 크다. 그리고 AB는 반도체와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표현했죠. D 간격이 클수록 원자가 D에 있는 전자가 전도 D를 전이하기 위해서 흡수해야 할 에너지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이하기 위해서 흡수해야 될 에너지는 절연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도체 순서가 되는 거죠. 보기를 볼까요? 고체 P의 원자가 D에 있는 전자가 전도 D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E0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니은 A는 절연체다. A와 B 둘 중에 하나가 도체, 반도체라고 했죠. 그러면 D 간격이 가장 큰 E1이 절연체가 되는 거고 E2는 반도체의 D 간격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절연체 옳은 내용. 디귿 B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 반도체와 절연체는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저항값이 작아지죠. 비저항값과 전기 전도도는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는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 따라서 정답 5번. 가는 순수 반도체인 절마늄. 절마늄은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마늄과 규소는 순수 반도체가 되는 거고, 이때의 에너지 D 구조를 나는 가의 절마늄에 인을 첨가하여 만든 불순물 반도체가 된다. 인은 전자가 5개가 됐죠.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전자가 하나가 남게 되는데, 이 남는 한 개의 전자가 원자에 약하게 속박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요. 이 전자가 주된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마늄의 불순물인 인을 첨가하게 되면 그림처럼 전도띠 바로 아래에 도핑된 원자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전자가 작은 에너지로도 전도띠를 쉽게 전이, 즉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불순물 반도체는 전자를 더 갖고 있는 N형 반도체가 된다. 보기를 볼까요? 나는 P형 반도체의 에너지 D 구조가 아니라 N형 반도체의 에너지 D 구조가 되는 거였고요. 원자과 전자는 인이 5개, 절마늄은 4개, 3개가 더 많다. 옳은 내용. 디귿 전기 전도도는 가의 구조를 가진 반도체가 나의 구조를 가진 반도체보다 크다. 전기 전도도는요, 불순물 반도체인 N형이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도가 크게 된 거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2번. 그림은 도체 2개, 절연체 1개. 절연체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P인 접합 다이오드 1개, 스위치 S, 동일한 전원장치 2개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했다. 스위치 A 연결했을 때는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로 전압이 걸리는 거고,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에 전압이 걸리는 거죠. A, B, C, D 중에 C는 스위치 A에 연결했던 B에 연결했던 언제나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C가 도체가 되는 거고요. 또한 D는 어떤 경우에도 전류가 흐르질 않았죠. 따라서 D는 절연체가 되는 거고, A는요, 스위치 A에 연결했던 B에 연결했던 도체 C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A에도 언제나 전류가 흘렀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도 도체가 된다. 그러면 B는 반도체가 되는 거고, B에 전류가 흐른 경우가 스위치 A에 연결했을 때, 그러면 스위치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흘렀다는 거는
반도체의 왼쪽이 P형 그리고 오른쪽이 N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도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보기 기억 A는 도체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전기전도도는 C 도체가 D 절연체보다 크다, 역시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할 때 다이오드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질 못했던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그림과는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고체 A 그리고 전지가 연결된 회로를, 나는 가에서 고체 A와 길이와 단면적이 같은 고체 B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가에서는 빛이 방출되었고, 일단 빛이 방출되었다는 것은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고요. 나에서 LED에 빛이 방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B의 저항값이 매우 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에 하나다. 다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내는 다이오드가 발광 다이오드가 되는 거고, 순방향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때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에 도달하는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양공의 자리로 전이되면서 띠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되는 거죠. 전압을 크게 걸었다고 해서 그만큼 빛의 파장이 짧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증동수가 큰 빛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LED의 띠 간격에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색이 다른 거고, 전압이 높아서 전류가 많이 흘렀을 때는 그만큼 많은 양의 빛이 방출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가려볼게요. LED에 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순방향이 걸렸다. 그러면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그러면 X는 N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반대편은 P형 반도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 X는 N형 반도체에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가에서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고, 전기 전도도는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비정이 큰 거죠. 단면적과 길이가 똑같았는데 저항값이 컸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저항은 B가 크지만 반면에 전기 전도도는 A가 크다. 왜냐?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기억과 니은. 그림과는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냈고요. X와 Y는 각각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다. 그림 나는 LED A 또는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세기를 파장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림 가를 보시면요, 순방향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때는요,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요, P형 반도체에 도달한 다음에 그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양공의 자리로 전이되면서 그 띠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Y가 N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X가 P형 반도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X는 N형이 아니라 P형이 되는 거고, 띠 간격을 물어봤죠. LED의 띠 간격에 따라서 방출된 빛의 색깔이 다른데, 파장이 짧을수록 그만큼 에너지, LED의 띠 간격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띠 간격은 A가 B보다 크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띠 간격은 A가 B보다 크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에서 방출된 빛이 B에서 방출된 빛보다 크다. 그렇죠. 방출된 빛은 프랑크 상스 곱하기 파장분의 빛의 속도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가 B보다 방출된 빛 에너지가 크다. 디귿, 옳은 내용. 정답은 니은과 디귿. 가는 파란색 단색광을 방출하는 PN 접합 다이오드 A, 그리고 빨간색 단색광을 방출하는 PN 접합 다이오드 B를 전원 장치의 저항과 함께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거고요.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에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림 나는 가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T1일 때는요. 저항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T1일 때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의 전압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보기 X에는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선 T1 즉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의 전압이 걸렸을 때 A 다이오드에 빛이 방출됐다라고 표현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X가 N형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X 즉 N형 반도체에서는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T2일 때는 이제 반대로 왼쪽이 플러스 전압, 오른쪽이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B에 빛이 방출된다. 그러면 B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기 때문에 빛이 방출이 되어야 하고요. 디귿 D 간격은 A가 B보다 크다.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 중에 파란색 빛이 빨간색보다 파장이 그만큼 짧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D 간격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 파란색 빛을 방출하는 A가 빨간색 빛을 방출하는 B보다 D 간격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 5번. 그림은 저항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 B, C, D 스위치 S 전원장치를 사용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타냈고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와 B에 연결할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전압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A는 순방향이 걸리기 때문에 A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아래쪽 저항으로 이동을 해서 D로 해서 다시 전원장치로 전류가 이제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D도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라는 거고 C하고 D는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X는 N형 반도체가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저항의 전류가 아래쪽으로 흘렀으니까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도 전류가 아래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저항의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B와 C는 순방향 전압이 A와 D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야 한다. 자, 보기 S를 즉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에서 저항에서 D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X는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죠. 니은도 옳은 내용.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할 때 D는 지금 역방향이 걸린 거고요. 그럼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그림과는 균일한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종이면에 저항과 PN 접합 다이오드가 연결된 정사각형 도선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는 가의 균일한 자기장 B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T0, 그럼 T0는 한 요 정도 위치가 되는 거죠. 이때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표현이 됐네요. 그러면 이때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죠. 그래서 순방향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나올 거고요. 그러면 왼쪽이 P형 반도체 그리고 X쪽이 N형 반도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 X는 N형 반도체가 된다. 니은 시간이 T0일 때 다이오드의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한다고 했죠. 순방향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을 할 거고요. 디귿 4T일 때 4T는 대략 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전류의 방향이 T0일 때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다이오드에는 역방향의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결론은 전류가 흐를 수 없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4T0일 때 저항의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아니요. 역방향의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 3번